네, 오늘 3시에 최혁진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조희대 탄핵 추진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최혁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오늘 그 미디어 토마토, 뉴스 토마토 여론조사 보셨습니까? 아, 그거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보셨군요. 예,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조희대를 탄핵해야 한다. 네. 이 여론이 그러니까 탄핵이 아니라 조희대를 사퇴하게 해야 한다. 조희대가 사퇴해야 한다. 여기 예. 찬성이 52.4, 반대가 예. 34.7 이렇게 나왔습니다. 와, 예. 네. 그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에 좀 더 가까운 걸로 판단되는 20대도 절반 이상이 네. 찬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도권 충청도 찬성이 우위고 다만 네. TK만 반대가 우위인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예. 이것부터 한번 신천지 여쭤보겠습니다. 통일교도 반대하고 있겠죠. 네. 예, 우선 이 내용부터 한번 여쭤볼까 하는데 이제 네. 아무래도 조희대 탄핵하자 이 여론에 이런 어떤 그 최혁진 의원님의 추진 동력에 힘이 실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현재 사실은 범민주개혁 진영은 일단 사퇴 요구 쪽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뭐 조희대가 쉽게 사퇴할 것 같진 않죠. 네네네.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탄핵에 대한 강력한 요구, 동력을 만들어 나가면 네. 사퇴 요구를 하고 있는 또 민주당에도 더 큰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에요. 네네. 오늘 이제 탄핵 소추안이 시작이 됩니다. 예. 5명의 의원들의 뭐 이건 약간 좀 다르기 때문에 공동 대표 발의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요. 네네네. 5명의 의원들이 이름을 걸고 이제 공식적으로 서명이 시작이 되는 거고 네네. 국회의원 정족수 3분의 1이 되면 탄핵 소추안의 법적 요건이 완성이 되는 것이라서요. 그렇죠. 예, 굉장히 뭐 뜻깊은 날이고 지금 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일단은 그 사퇴 촉구를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곳에도 더 큰 힘이 실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사실은 정말 품격과 명예를 따지는 대법원장이라면은 국민들이 자기를 불신해서 52.4%나 사퇴하라라고 했을 때에는 바로 저는 사표를 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조희대는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본인이 내란과 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 방조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많은 의혹이 있는데요. 네네. 그 의구심이 이제 이런 태도를 통해서 확신이 되는 거죠. 네. 사실은 20대들도 등을 돌린다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네. 그 내란 계엄의 밤에 장갑차가 국회 들어올 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오히려 그 이후에는 계엄 이후의 상황에 대한 무슨 대책회의까지 했다라는 정황도 나왔는데요. 더 심각한 것은 조희대 사법부가 침묵으로 일관함으로 인해서 윤석열은 기세등등해서 제2계엄을 시도하고 심지어 자신을 구속하러 오는 것에 대해서 경호부대까지 동원해서 소위 내전 상태를 유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만약에 조희대 사법부가 헌법을 준수한다는 그 마음으로 이런 식의 계엄은 위헌적이다. 지금 걸핏하면 위헌 소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사법개혁법에 대해서 그렇게 따박따박 반발하는 사람이 네. 윤석열의 장갑차 앞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으로 일관함으로 인해서 그 고통은 온전히 국민들에게 갔습니다. 네. 예, 경제는 폭망하고 소상공인들은 망하고 네. 그에 대한 책임까지 하면 네. 조희대는 정말 천인공노할 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사퇴를 못하겠죠. 본인이 사퇴하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의 문제가 하나하나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가장 피의자가 되고 나중에 감옥도 갈 수 있겠다 이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조희대가. 맞습니다. 법원장들에 대한 인사권을 틀어지고 앉아가지고 방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탄핵하거나 사퇴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검찰개혁 정부안을 두고 지금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데 그 뉴스토마토를 보니까 정부안에 대해서 최혁진 의원은 반대하신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뭐 일관되게 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안들을 내왔었고요. 특히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 관련해서 사실 보면
검찰이 수사권과 보안 수사권이라고 하는 두 무기를 활용해서 경찰의 수사 단계부터 개입해서 사건을 은폐, 축소, 위조해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고 네네. 그것 때문에 검찰 개혁이 지금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수사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한다. 네. 그러다 또 수사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면 경찰이 그 수사권이 비대해지면서 남용할 우려가 있으니 어떡하지? 다시 그러면 검찰에게 보안 수사권을 요구권이라도 일부 남겨야 되는 거 아니야? 보안 수사권 남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핑퐁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네네. 사실 아시겠지만 저는 법안도 지금 공발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뭘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느냐. 보안수사권을 국민권익위원회 주면 끝날 일이다. 보안수사권을 지금 사실 원래 민주당하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만들어서 제3자가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균형 있게 견제하면서 처리하게 하자는 안이 있었는데 네네네. 그렇게 가려고 하면 또 정부기구가 비대해지지 않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야기한 게 그럼 기존에 있는 정부기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지 않냐.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는 곳이니 예를 들면 검찰이 보안수사가 이건 필요해요 하면 권익위에 보내면 권익위 소환팀이 봐서 이게 검찰이 장난질을 하는 건지 정말 경찰의 수사가 잘못된 것이 판결해서 이후에 실행이 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아주 간단한 문제이고 권익위가 원래 그런 목적으로 생긴 조직입니다. 네. 국민 권익과 인권 보호를 위해서 조사하고 예.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은 권고 수준인데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실행권을 주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입장들을 계속 법무부에도 이야기를 해왔고 국감 때도 이야기를 해와서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지금 계속되는 논란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네네. 보안수사권 검찰에 남길 거냐 아예 네. 안 남기고 완전히 독립할 거냐. 그런데 네. 보안수사가 필요한 상황이 있지 않느냐. 네. 예,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잘못됐을 수 있고 그랬을 경우에 또 검찰이 기소가 반드시 돼야 될 사건인데 기소를 안 하면 그 해당 사람 억울한 사람들은 권익위에 문제 제기를 하면 되고요. 네네. 그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는 방안들이 있는데 네. 정부 안에 그런 내용들이 추가 반영되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 대통령께서는 네. 그 빈대 잡자고 초과 상관 태울 수 없다라면서 예, 예. 이제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해서 국회가 대승적으로 수용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 같습니다. 언론들 해석에 따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혁진 의원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기존 언론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하게는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우리 대통령님은 네. 명확하게 그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좀 선명하고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는 스타일이세요. 늘 그러세요. 그렇긴 부동산 하죠. 문제도 네. 그렇고요. 예. 항상 그런 입장이신데 네. 이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는 비유적 표현을 많이 쓰고 계세요. 예, 그 빈대 잡자고 초과 3권 태워서야 만약에 정부안이 네. 그렇다라고 하면 아마 저는 대통령께서 정부안을 신뢰하고 지지해 달라라고 얘기하셨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한번 보십시오. 네. 빈대 잡자고 초과 3권 태워서야라고 하는 말은 네.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있죠. 네. 또 국회의원들 중에도 검찰에게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예. 다만 공공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감정을 담지 말라는 이야기로 저는 해석합니다. 네. 감정을 담아서 분노로 하다 보면 너무 과하게 갈 수가 있고 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오히려 역풍에 의해서 정책적 실패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더 중요하게는 다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또는 모두의 마음에 개혁이 다 기대치에 미칠 수 없다. 저는 이 말씀을 우회적으로 대통령님 마음에도 사실 충분치 않다라는 말씀을 표현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리고 예. 메시지 말미에 보면 네. 지금 맞듣지 않더라도 서로 잘 화합해서 한 마음이 돼서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사실 갈등이 심할 때 한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안을 잘 만들어 보라는 취지로 저는 읽혀집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층이에요. 지금 검찰 개혁이 더 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나 정부안을 존중해야 된다는 분들이나 가만히 놓고 보면 네.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입니다. 네. 그럼 언론이 이것이 마치 이재명 대통령께 반하는 것처럼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 서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민주진영 안에 강력한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을 둘로 쪼개놓으려고 하는 갈라치기 의도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여기서 저는 냉정하게 봐야 될 게 있는데요. 현재의 정부안보다 좀 더 강한 검찰개혁안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현실적으로. 네.
그럼 현재의 정부안보다 좀 더 강한 검찰 개혁안이 만들어지면 그게 이재명 정부를 흔듭니까? 이재명 대통령께 해가 됩니까? 네. 전혀 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검찰 개혁안이 좀 더 강해진다 그래서 네.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정 개혁, 소위 여러 가지 민생 개혁에 해악이 되는 일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대통령님 말씀처럼 테이블에 앉으면 됩니다. 네. 저는 민주당이 그 역할 충분히 반나절이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정부안에 대해서 정부안이라고 하는 건 가만히 보십시오. 네. 민간 전문가와 정부 부처의 의견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건 행정의 중요한 절차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올라온 안을 총리님이나 대통령님이 일방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하고 물릴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되게 되면 행정권의 남용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정부안은 일정하게는 개혁안이 좀 더 안전한 안으로 수정돼서 오는 거고요. 그러면 국회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저는 지금 행정부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대통령님이나 여러 장관님들을 지켜야 되는데요. 네. 검찰에게 나중에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는 또는 검찰의 분노를 살 수 있는 이런 어려운 개혁 과제는요. 국회가 집단적으로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n분의 1로 위험을 분담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님과 저는 현재 국정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우리 동지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약간 뭐 결국 나중엔 다 대통령이 다 책임을 뒤집어 쓰는데 말이죠. 국회가 책임을 나눠 갖자 이 말씀이 상당히 귀에 들어옵니다. 네, 예. 자, 최근에 지금 모든 이슈를 다 뒤덮고 있습니다. 공소 취소 거래설. 뉴스 공장발. 공소 취소 거래설. 최혁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진실 여부를 이제 봐야 되겠지만 이것도 상당히 왜곡돼서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대통령님의 만약에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참모가 됐다라고 해도 그 보도에 나오는 것과는 다른 결이지만 이런 목소리를 내겠죠. 지금 검찰이 조작 기소한 게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예, 김용 부원장 사건도 그렇고요. 이화영 부지사 연어 파티도 그렇고 조작 정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본인들이 잘못했는데 소치하도 안 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일을 저지른 검사를 감싸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만약에 제가 지금은 국회에 있으니까 이렇게 검찰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지만 제가 이 업무를 맡은 공직에 들어갔다고 치세요. 어떻게든지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상적으로. 그럼 저는 검사 만나면 얘기할 거예요. 야, 너네 분명히 잘못한 게 다 드러나지 않았냐. 이 정도 되면 대국민 사과하고 반성하고 제 식구 감싸기 하지 말고 이런 일을 저지른 놈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목소리 내기 전에 너네들 스스로 단죄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져라. 너네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으니까 국민도 국회도 도저히 검찰은 용납될 수 없다. 다 없애버려라.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 너네들이 전향적으로 정말 사죄하는 태도를 보여야 대한민국 검찰로 거듭나는 거를 나도 좀 도와줄 수 있지 않겠니?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왜곡해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이건 뭐 직권남용인 것 같다. 뭐 어쩌고 저걸로 걸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걸 비틀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언론으로 돌리면 그럼 행정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죠. 정치인이 행정 공간에 들어가서 해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검찰뿐만이 아니라 기재부도 그렇고 지난 내란 세력 그 윤석열 정부에 기여한 정부 부처가 많이 있는데 반성해라. 잘못된 건 드러내고 용서를 구하고 개선책을 만들어라. 그러면 너희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일정하게는 관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난 몰라. 내가 그런 말 하면 직권남용 될 수 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뭐 니들이 돌을 맞거나 말거나 난 그냥 조용히 있을 거야. 그런 사람은 행정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비틀어 돌리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당연히 이게 공소 취소 거래설은 뭐 터무니없는 낭설이고요. 현재까지 드러난 거 보면은 뭐 전혀 뭐
이렇다 할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없습니다. 예. 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뭐하고 똑같냐면요. 네. 만약에 제가 복지부 장관이 됐다 쳐요. 예. 근데 보니까 대한민국의 특정 취약계층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뭐 부처에 지시를 해요. 네. 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많이 당한 곳이 있다면 예산이 제한돼 있다면 제한돼 있는 예산을 좀 더 나눠서라도 저쪽도 예산을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미 이제 국회에서 예산 결정 다 났는데요. 네. 그래도 그렇지 저 사람들은 그럼 굶어 죽으란 얘기냐? 얘기하면 국회 결정을 위반한 직권남용이라고 거는 거하고 똑같은 꼴입니다. 네. 예, 그거는 정치인 출신 행정가가 해야 될 역할이죠. 네. 예, 그 역할을 모두를 문제 삼으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예. 그 지금 네. 정부와 법사위 이른바 강경파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네. 뭐 중재 역할도 하고요. 때로는 또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네. 그 역할이 정청래 대표에게 있다고 봅니다. 또 법사위원장 출신이기도 하고 또 법사위원장 네. 때 뭐 나름대로 당원들한테 깊은 인상을 줘서 당 대표까지 된 건데 지금 정청래 대표의 정확한 입장이 뭡니까? 일단은 뭐 조만간 소통하려고 하고 있고 정책위 단위가 됐건 뭐 원내 단위가 됐건 이견이 있기 때문에 소통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을 밝히셨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도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당은 늘 시끌시끌한 법이고 네. 논의해서 잘 정리하길 바란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과 예. 정청래 대표 입장이 뭐 비슷하게 이제 수렴돼 가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당이 책임 있게 잘 조율해서 예.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래도 우리가 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서요. 네. 저는 이 방향이 좀 정해졌으면 이게 장기화될 필요는 없고요. 네. 장기화되면 또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오해도 받을 수가 있고 네. 또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하는 사람들 우리를 갈라치기 하는 그 언론의 그런 뭐 일종의 보수 언론의 갈라치기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저는 당에서 빠른 시간 내에 테이블을 만들어서 다 각각의 입장들을 경청을 하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정해서 국민들이 그래도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는 안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안 하고 있잖아요. 하시겠죠. 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게 너무 길어지면 지금 안 시간이 좋습니다. 지적되니까 이게 뭐 언론들이 뭐 계속해서 이걸 쟁점화하고 그래서 진짜 민주당이 뭐 크게 지금 분열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생각을 거의 지금 해보면 손 놓고 있어요 지금. 이미 수개월 전에 대통령께서 가이드를 내리셨잖아요. 좋은 가이드를 뭐냐면 정부의 입장들이 웬만큼 나왔을 때 이 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견을 특히 당의 입장을 수기를 통해서 정부가 적극 반영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다면 당 차원에서 네. 계속 정부 관계자와 법사위 뭐 두루두루 민주당의 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계신 분들을 자리를 모아서 계속 논의를 통해서 합의안이 만들어졌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수 있는데요. 네. 지금이라도 정청래 대표님께서 이제 입장을 밝히셨으니까 저는 그 방향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예. 가만히 보면 다른 쪽이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이 분열되는 것이 저는 이것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네. 그 부분을 좀 잘 살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최혁진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김어준 씨가 장인수의 제보 내용을 사전에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하, 그럴 리가요. 우리 김어준 총수님이 그럴 뿐이 아니죠. 사전에 방송 나갈 내용도 모르고 장인수 단독으로 불러가지고 그 말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장인수라는 사람이 좋아가지고 지금 뭐 스타 인터뷰하는 것도 아니고 장인수가 뭘 이야기할지를 사전에 파악도 안 하고 불러다 놓고 앉혀서 말 시켰다고요? 정말 이러는 거 아닙니다. 김총수님 언제 그런 식으로 방송하셨습니까? 이 민감한 시기에 검찰개혁을 이슈로 다루면서 이거 정말 너무 놀라운데요.